장수 태양 제63년 9월 백제 도성을 함락시키다. 475년 9월이에요. 자, 이거는 까만 글씨는 삼국사기 고구려 범기의 내용입니다. 63년 475년 9월에 장수 태왕이 군대 3만 명을 거느리고 백제를 침공하여 백제 왕이 도읍한 한성을 함락시키고, 백제 한성입니다. 한성 백제. 한반도에 있는 그 한성 아닙니다. 그 왕 부여 경사조 경을 죽이고 남녀 8,000명을 사로잡아 돌아왔다.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475년 9월에 475년 그 1년 안에 다 이루어진 걸로 나오는데, 자 보겠습니다. 삼국사기는 장수태양 63년 475년에 백제를 침공하고 계로왕이 사망하고 문주왕이 등극하고 웅진천도가 모두 이루어진 걸로 나옵니다. 근데 고구려처럼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 고구려 초래기는 2년에 걸쳐서 1년 전 474년에 공격해서 475년까지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걸쳐서 백제 공격이 이루어지는데, 즉 장수태양 62년 474년에 백제 침공, 계로왕 사망이 이루어지고 이듬해인 장수태양 63년 475년에 문주왕, 계로왕의 아들이죠. 문주왕이 등극하고 웅진천도가 이루어집니다. 자, 고구려 철학은 장수 42년 374년에 공격을 시작한다는 얘기니까 삼국사보다 1년 빨리 공격을 합니다.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함락시킨 내용이에요. 자, 지도를 보면 요 평양에 있는 지금의 안평입니다. 평양, 여기는 한양 또는 한성. 지금의 어느 지역으로 추정하냐면 복양으로 봅니다. 복양. 복자가 한자랑 비슷해요. 양자는 한양할 때 양자 똑같은데. 자, 그래서 평양에 있는 그 장수태양이 요 한성, 백제를 바로 공격하는 겁니다. 도리를 10년 전에 파견해서 백제의 재정을 고갈시키고, 그리고 작전은 정광석화처럼, 와, 전쟁하는 거 보면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게 전략 다 짜놓고 진짜 실행은 아주 빨라. 남들이 볼 때는 후다닥, 오, 엄청 강국이죠. 그런 고구려하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내용 자세히 보겠습니다. 고구려 철학 장수 42년 474년의 기록입니다. 삼국사기보다 1년 빠릅니다. 2월 황산에서 크게 사열하고, 계속 전쟁 준비하신 거예요. 군사훈련하고 사열한다는 얘기는 마지막에 사열하는 거야. 예, 이제 출정할 때가 된 거야. 그래서 양왕, 양나라 지역을 다스리는 고구려의 제후입니다. 양왕 화덕이 드디어 나옵니다. 화덕을 정남 대장군, 남쪽 지역을 정벌하는 위대한 장군으로 삼고, 총사령관이에요. 재증 걸로, 들어본 이름인데, 이 백제에서 망명한 분 아니에요. 8년 전에. 예? 누구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도림의 그 함정에 빠져갖고. 고위만년, 이분들 다 충신이었는데 계로왕이 그렇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수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뭔가 집념이 있으니까 항복합니다. 자기 처자식이만에 살아있고, 내가 살면 처자식이 죽으면 우리 한국인은 다 죽어요. 이때 전통 지금과 똑같습니다. 근데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자기 처자식이 다 죽은 거야. 아버지도 죽고. 그러니 복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함정에 빠졌고 자기는 충성을 했는데, 그 대가가 임금이 도림이라는 그 요승을 만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승을 만나서 나라의 재정을 빵꾸 내고 국경을 위태롭게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충언을 했다가, 너희들이 왜 이런 도림이라는 고승을 모함하냐 해서 거꾸로 이들이 죽게 된 거야. 제가 역사적인 상상을 발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죽고 부인과 삼족이 다 멸할 상황인데, 요 둘만 살고 주변은 다 죽었어. 이 둘이 탈출할 수 있게 누가 꾸몄을까? 스파인 도림이 꾸렸겠죠. 그래서 재중걸로 고위만년은 8년 전에 넘어가죠. 고구려로. 그리고 절치부심하다가 고구려에 벼슬을 하고 장군이 돼서 이 재중걸로와 고위만년을 즉 누구죠? 장수태양이죠. 항도로 삼아 선봉장군으로 세운 거야. 자, 화덕은 정남 대장군이 총사령관이고, 이 사람들 사령관이 자기 부하가 있어. 선봉장이니까 선봉 부대를 이끌고 내려온 거야. 얼마나 용맹하겠어. 목숨 걸고 싸우죠. 드디어 복수를 하게 생겼는데. 자, 7월 선봉을 2월에 선봉을 세운 거고, 2월에 바로 공격 안 합니다. 계속 훈련을 하는 거야. 그 도림으로부터 받은 첩자의 그 정보를 갖고, 한성의 구조, 한성의 위에 북쪽성, 남쪽성이 있고, 마을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강은 어떻게 돼 있고, 퇴로는 어떻게 되는지 그걸 갖고 계속 훈련하다가 7월에서 상이 황산에서 영락태양을 위한 큰 제사를 지내고, 우리 동이족은 전쟁에서 꼭 제사를 지냅니다. 이 전통은 그 훗날 북방의 민족 중원을 제패한 원나라, 그리고 청나라, 명나라도 그랬어. 명나라 주원장도 동이족, 우리 고려 사람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다 이렇게 합니다. 네. 자, 제사를 지내고 화덕에게, 정남대장군이죠. 화덕에게 명하여 선반 병사를 이끌고 백제 한성을 향해 먼저 떠나라고 했다. 선반 병사를 보낸 거예요. 이때 백제 백성들은 북쪽에 군병이 크게 몰려온 줄로 알고 하루에도 3번씩이나 놀라서 집을 버리고 톡을 걸쳐로 달려갔다. 자기 백성들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톡을 몰래 만들어 굴로 들어가는 거 숨는 거야. 식량 숨겨놨으니까. 백성들은 이미 소문을 알아. 왜? 백성들은 왕래하고 장사하는 사람이 왕래하니까 북쪽의 고구려에서 계속 군사훈련을 해. 그 누구 치려고 하겠어? 백제를 치겠지. 그 이전에 선비족 위쪽 땅은 다 정벌을 했잖아요. 북해. 바이카로는 다 정벌을 해놨고 북이는 완전히 굴복을 시켜놨고 송나라는 힘이 없어. 신라도 감히 고구려한테는 안 개겨. 백제가 한번 까불었는데 그럼 공격 올 때가 어디 백제죠. 그러니 백성들은 놀라서 소문이 쫙 퍼졌으니 이렇게 대피훈련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지금 7월이 그렇고 이제 8월입니다. 드디어 7월 달에 군사가 내려오기 시작해서 8월 화덕이 연전연승하여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고 한성의 지리를 다 정보를 갖고 있으면 이미 이겨놓고 싸운다고 그랬죠. 자,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백제 도성을 포위하였다. 자, 주변은 다 하고 포위한 거예요. 이겨놓고. 경사 계로왕은 오래 지킬 수 없음을 알고 졌다는 걸 아는 거예요. 먼저 처자들로 하여금 포위를 뚫고 남쪽으로 도망가게 하였으나 장군, 고구려 장군 풍옥이 이들을 잡아서 장수태양에 바칩니다. 다 바친 거야. 처자도 다 잡혔어. 자, 9월입니다. 장은 백제 도배 북종성 아단성이 나오고 이 단자가 아자는 똑같아요. 자, 단 햇볕이 뜰 때 그 단이에요. 이제 성은 성할 때 성이고. 근데 백제 본계는 아차성으로 나옵니다. 아자는 똑같고요. 차자가 단자하고 차자가 요 획수 하나 차이에요. 자, 보시면 이건 단이고 이건 단이고 이건 차예요. 그니 이 필사본이 실수할 수도 있고 필사하실 때 박찬하 선생님께서 아니면 아차성이 아단성일 수도 있습니다. 뭐가 옳은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백제 백제 본기 삼국사기를 따르기 때문에 아차성이 맞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아차성이. 근데 고구려처럼 아단성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아차성으로 저는 봅니다. 근데 같은 성이에요. 백제 도읍의 북쪽성을 차지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아단성, 아차성으로 들어가 장이 이제 포로를 접수하였다. 이 포로 접수할 때 제가 여기 쓰진 않았는데 그 아까 잡힌 처자들 있죠? 그 처자들도 다 접수하는 겁니다. 자, 5일 제중걸루가 경사, 계로왕이죠. 함거에 싣고 도착하였다. 잡아온 거예요. 9월 5일에. 상이 경사를 살려주려고 했으나 상은 이제 살려주려고 그러죠. 자비를 베풀어야지. 근데 군신들이 이미 다 짠 거야. 죽이자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국강릉, 광개토 태양릉에 바쳐야 됩니다. 왜? 백제가 그 옛날에 국강릉, 광개토 태양에게 노객이 되었다고 해놓고는 이렇게 다시 또 대들었으니 용서하면 안 됩니다. 목을 쳐야지. 바치기를 청하였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죽었다는 기록은 또 안 나와요. 근데 계로왕은 결국 이때 죽은 걸로 봅니다. 그리고 사로잡은 8,000명을 오부에 나누어주고 노비란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평민, 아까 4개, 백성을 4개로 나눌 때 천민은 노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평민인 거고 노비로 삼았고 경사의 처첩과 군인들은 아까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사로잡은 계로왕의 처첩들, 왕자들, 공경들과 공을 세운 여러 장수들에게 비첩을 삼아서 하사하였다. 니의 첩으로 삼아라. 그 공을 세운 장군들에게 준 겁니다. 475년. 자, 그 다음에 5월 호덕 정남대장군 화덕 이때 86살이야. 86세. 지금으로 할아버지인데 그 당시에 86세인데도 대장군이에요. 이분이. 네, 정남대장군 총사령관. 호덕의 아들이야. 아들인데 이 당시 호덕도 67세야. 와,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참전한 겁니다. 이 호덕의 아들도 장군으로 참전을 합니다. 3대에 걸쳐서 동시에 정벌에 참전한 건 이 집안이 최초라고 나옵니다. 기록에. 백제의 50여 성을 점령합니다. 한성 주변성을 다 점령한 거예요. 자, 문주는 그 계로왕의 아들이죠. 이때 자비에게로 도망갔다. 신라로 도망을 갑니다. 자, 10월 자비가 웅진 땅을 문주에게 빌려줘 남은 무리를 수습하게 하였다. 자, 웅진 땅 이때는 신라의 영향력에 있던 거예요. 근데 백제 본기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문주왕 원년 475년 겨울 10월에 도읍을 그냥 웅진으로 옮겼다라고만 나옵니다. 신라의 도움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자, 그러면 좀 그림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474년에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한성 땅을 여기 토벌했고 이 일대 50여 성을 다 차지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계로왕의 아들은 웅진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이래서 제가 지도에는 어떻게 표시했느냐? 한성 주변까지 다 고구려 땅으로. 자, 이 한성 주변, 이 땅이 이제 고구려 땅이 된 거예요. 여기가. 64년, 장수태왕 제64년 7월입니다. 북위에 사신을 파견하다. 이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는 64년 가을 7월에 제64년입니다. 사신을 보내 북위와 교류할 때 간단하게 나와요. 왜 교류했는지가 없어. 고구려서 철학을 보면 장수 44년, 제64년, 476년입니다. 서기 7월, 풍신여. 풍신여라구나. 북위에 태우라는 설명도 없습니다. 풍신여의 사신이 찾아와서 토산물을 바치며 탁발홍, 홍이라고 합니다. 북위 헌문제. 병으로 죽었다고 고하였다. 조다태자, 장수태왕의 아들님이라고 했죠. 문자명태왕의 아버지. 조다태자, 왕자를 태자라고 합니다. 태왕이기 때문에 태자에게 명하여 북위에 가서 조상하게 하였다. 상 났으니 인사해라. 조다는 풍신여가 붙잡는 바람에 북위에서 눌러앉아 돌아오지 않았다. 이 뜻은 뭘까요? 풍신여가 태우인데 남편이 없잖아. 그리고 자기 아들을 이제 새로 임금으로 올리겠죠. 근데 걔는 허수아비가 아니야. 실제 왕은 이 풍신여, 태우가 권력을 갖고 있다고. 붙잡았다는 얘기는 풍신여가 조다를 남편으로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다가 북위의 왕 역할을 한 겁니다. 즉 북위의 황제, 왕을 소황제라고 그랬죠. 소황제. 조다가 소황제가 된 거예요, 이때. 즉 아버지는 고구려는 동쪽의 대황제시고, 자, 부친인 장수태왕은 고구려의 대황제가 되신 거고, 아들은 조다는 서쪽 북위의 소황제가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전 고구려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물론 풍신여도 권력을 갖고 있죠. 근데 고구려의 권력이 워낙 세니까 조다가 북위에서 이제 정치를 하는 겁니다. 눌러 앉아서 못 돌아왔어. 자, 이에 동궁이니까 왕이 후계자잖아요. 장수태왕 후계자의 인장과 책봉소를 북위로 보냅니다. 걔는 다음에 태왕이 돼야 니들 잘 모셔 하고 보내주었더니 북위가 별도로 책봉의식을 얘 동궁마마 하고 한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소황제인 조다가 동궁으로 책봉이 됐고 고구려의 동궁인 거예요. 차기에 고구려 장수태왕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서 태왕이 되실 분이야. 그런데 풍신여가 붙잡아서 남편을 만들어 놨으니 이 소황제가 북위의 황제가 된 거죠. 실질적으로. 그 뜻입니다, 이게. 65년 연흡이 황증손 흥안을 낳다. 여우는 라운의 라운의 부인입니다. 자, 고구려사 철학 내용을 보기 전에 족보를 좀 볼게요. 자, 장수태왕이 계시고요. 그 아들, 큰아들이 황이야, 황태자. 그래서 황태자 이분은 왕의 아들이, 태왕의 아들이라. 조다도 태자입니다. 조다태자. 장수태왕의 아들이라. 황제의 아들입니다. 황의 아들의 연읍이야, 연읍. 그러니까 장수태왕 입장에서는 아들 황태자, 손녀 연읍입니다. 손녀 연읍. 그 손녀 연읍이 증손인 흥안을 낳은 거야, 갓난아기를. 자, 장수태왕의 아들 또 있죠. 조다가 여러 아들이 있는데 중요한 아들 둘입니다. 조다 태자는 지금 어디가 있다? 북위에 지금 소황제로 가 있는 겁니다. 그 북위의 태자 아들이 라운이야. 근데 장수태왕 입장에서는 손자죠. 손자 라운. 이 라운하고 연읍이 부부입니다. 둘이 부부야. 그러면 연읍이 낳은 흥안은 누구의 아들? 라운의 아들이죠. 이 라운이 누구냐? 훗날의 문자명 태왕이에요. 워낙 중요한 분이라 이 기록을 여러분한테 알려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걸 알고 이제 이 글을 읽어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고구려 철학을 보면 역사적 지식,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동영상을 안 본 분들이 이 책을 보면 되게 헷갈려요. 누구 사람 이름이 워낙 많이 나오는데 족보를 모르면 계속 헤맵니다. 근데 저와 같이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보신 분들은 또 중요한 사람들 이름을 어느 정도 들었기 때문에 재밌게 봅니다. 근데 내용을 모르면 누가 누굴 낳았다, 누가 누구 낳았다 이러면 되게 헷갈립니다. 이름이 안 외워지기 때문에. 자, 봅니다. 정월, 연읍이 흥안을 낳았다요. 본문은 이거야. 근데 나머지는 제가 설명한 거예요. 연읍은 문자명 태왕의 훗날 부인이고, 정식 부인이고요. 장수태왕의 아들인 황태자의 또 딸입니다, 이분은. 그리고 문자명 태왕과 연읍은 부부이면서 사촌관계에 결혼. 이 당시 사촌 왕족이 결혼하는 건 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황증손, 장수태왕의 증손자 흥안, 훗날의 안장대왕이에요, 이분이. 안한양평 영영모의 그 첫 번째 안입니다. 자, 황손이
원복을 입었기에 명을 내려서, 즉 장수태양이 명을 내서 연읍을 궁으로 삼게 하였다. 이게 뭔 뜻이냐면 황손, 황제의 손자, 장수태양의 손자죠. 장수태양의 손자인 나운을 말해요. 훗날 문자명탕입니다. 무지하게 아낍니다. 장수태양이 황손, 나운을. 그리고 원복, 성년이 되는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성년이 됐다는 뜻이에요. 원복을 입었다는 얘기는 성년이 된 거예요. 즉 황손인 원복이, 황손인 나운이 원복,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연읍을 정식궁, 정식비빈, 정식부인으로 하나의, 그러니까 전각을 주면 거기다 궁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연읍궁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궁으로 삼게 하였다. 정식 부인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 그 많은 손주들 중에서 그 손주 비 하나를 정식 비로 삼게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나운과 연읍을 장수태양이 무지하게 아꼈다는 얘기입니다. 자, 67년입니다. 송이 망하고 제가 세워지다. 이 기록은 고구려 철학에 나옵니다. 장수 47년 제67년에 479년 4월 송의 소도, 사람 이름이에요. 소동성이란 사람 신하가 유준, 송나라 왕입니다. 유준을 죽이고 보위에 올라 제나라 왕이라 칭하니 송이 망하였다. 그래서 장수태양이 이걸 정벌을 하시려고 합니다. 이게 신하가 왕을 죽게 하려다가 그 나라 일이니 신하들이 황태자가 말립니다. 그 나라 일이고, 그리고 그들의 습성이 그러고 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라고. 그러니 천자로서 위험을 갖추시고 관망하시는 게 어떠시냐 해서 정벌을 하려다 맙니다. 자, 송이 망하고 제나라. 여러분들 세계사 배우면 위나라 다음에 진나라. 위나라가 이게 삼국주 위초고의 그 위입니다. 진은 사마 중달의 손자가 만든 그 진나라. 그러나 동진이 되죠. 그 다음에 위진 남북조. 남북조의 남조가 송, 제, 양, 진해. 이때는 거의 하와족은 유명무실합니다. 거의 동이족이 다 정벌한 상태라고 보면 돼요. 서쪽도 그렇고, 요 땅이 거의 하와족이 없어요. 예. 이거 동이족 나라라고 봐도 큰 무방합니다. 송제, 양진. 지금 송나라가 망하고, 제나라가 섰다는 얘기예요. 또 조금 있으면 제나라도 망하고 이제 양나라가 들어섭니다. 여기 있던 나라예요. 여기 있던 나라. 큰 나라 아닙니다. 조그만 나라예요. 8년입니다. 68년. 제68년 조다 태자의 시신이 도착하다. 479년이고요. 고구려 사초력 장수 48년 479년 2월 조다 태자의 시신이 북위에서 도착하였다. 황손, 나운이죠. 황손에게 명하여 황산에 묻어주라고 하였다. 자, 북위에서 소황제를 하고 있던 나운이 죽은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참 안타깝죠. 자, 479년의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을,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장수 48년 경신 2월 조다 태자의 시신이 위에서 도착하였다. 이 혁이 풍태우와 좋아 지냈던 이후에 태자 조다가 풍후와 좋아 지내면서 애를 낳았음에 아이도 낳은 겁니다. 시세움이 적지 않더니만 왜 조다 태자의 아들이 거기서 임금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던 애들, 풍씨들 입장에서는 열받죠. 예. 그 풍태우 주변에 그 권력을 노리던 사람들이 자객을 시켜서 여러 번 기회를 엿보았고 이때에 이르러 괴이한 도적의 화살을 맞아 도구로 죽은 것이다. 암살당한 거예요. 장수탄 68년에. 그래서 이에 상이 소리내어 울면서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자신이 아끼는 아들인데 아비는 동쪽의 황제이고 너는 서쪽의 황제이어서 복이 이미 넘쳤었거늘 너는 왜 조심하지 않았다가 이런 꼴이 되었느냐 하면서 슬피 통곡을 하십니다. 조다의 부인이죠. 울면서 아래의 길 황상이신 아버님께서 서럽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시아버지 장수태양께서 풍홍과 풍년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 부식인 겁니다. 어찌 알고서도 복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울면서 부탁드린 거예요. 이러니 상이 이르길 내가 오래도록 지압이 없는 홀몸으로 있더니 아비를 원망하는구나. 왜 조다가 가서 안 돌아왔잖아. 내가 어찌 내 잘못이 없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다만 너는 아들 나운이죠. 이미 성인 장성하였으니 개가는 아니 된다 라고 하였고 황손에게 명하여 어미야 함께 가서 황산에 묻어주라고 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제72년 황손 나운이 감국하다. 484년입니다. 고구려사초력 장수 52년 제72년이고 484년 3월 상이 나운 훗날의 문자명탕입니다. 에게 이르길 나이가 90을 지나고 내 나이가 내가 어찌 이리 구구하게 정사에 매달려야만 하겠느냐.
라운 내가 손자 황태자, 장수태양 아들이죠. 라운의 백부이자 장인입니다. 백부이면서 장인 황태자는 다음 왕이 태왕 서열 1순위죠. 다음에 황제가 될 뿐인데, 장수태양은 라운에게 주려고 그래. 자기도 이미 나이가 많지만 황태자도 나이가 많거든. 그러니 황태자들과 더불어 몸소 정사 돌보길 즐겨하니 나는 장차 남은 세월을 즐겁게 보내야겠다 라고 하면서 황손에게, 라운에게 감국은 나라를 보살핀다는 뜻이에요. 정치를 대신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감국이 임금 대신 정사 돌보는 걸 감국이라고 해요. 감국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황태자가 장수태양에게 말립니다. 아니, 아버지가 그래도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가 하셔야 된다고 말려도 장수태양이 듣지 않았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라운이 정치를 하게 된 거예요. 누구와 더불어? 자기 장인 황태자하고 같이 정치를 하게 된 겁니다. 자, 2년 후입니다. 74년. 제74년 95세입니다. 황손 라운이 황태자를 추국 상루에 봉하다. 486년. 자, 고구려사 초략 장수 54년입니다. 486년. 제위 74년이고요. 정월. 황손 라운, 훗날의 문자밀탕이죠. 상에게 이제 말합니다. 연읍, 자기 처죠. 연읍이 저에게 추천하길 자신의 아버지 황태자가 황손이 감국한다는 말에 마음이 좀 상한 것 같습니다. 마음 내게 하지 않습니다. 장차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니 할아버지, 이에 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라운이 장수태양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랬더니 장수태양이 이르길 황태자는 효심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 중간생은 뭐냐면 내가 살아있을 때는 별일이 없을 것이다. 자, 근데 내가 좀 혹시 모르니 라운 내우가 연읍을, 황태자의 딸이죠. 연읍을 정비로 삼고, 정시간으로 삼고 황태자를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든 일을 함께 의논하면 황태자도 안심할 것이다 라고 호치를 해줍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 바로 황손 라운이 황태자를 아비로 여기고 주국 겸 상루로 높입니다. 주국은 나라의 기둥이라고 하는 거니, 주국. 나라의 기둥이라는 큰 벼슬도 들고 장수태양이 이제 윤호를 받겠죠. 상루, 위에 앉은 노인, 즉 감국을 하는 라운 위에 있는, 장수태양 바로 밑에 있는 제일 높으신 어른이다 라고 높여드립니다. 그러니까 황태자의 면을 세워준 거예요. 자, 그러니 황태자는 점차 안심하는 안색이었다. 제75년 5월입니다. 북위에서 사신을 파견하다. 뜬금없어요. 삼국사기 고구려 분기를 보면 75년 여름 5월에 제75년이에요. 사신을 보내 북위와 교류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북위에 사신을 보낸 거예요. 이거는 왜 보냈는지 고구려사 초략에 나옵니다. 장수 55년 487년 5월 황손 라운입니다. 라운 훗날의 문자명태양을 감국 소황으로, 자, 소황제라고 아예 벼슬을 줍니다. 소황제 삼았다. 기고하고 출입하는 모든 것을 장수태양의 지위에 준하게 하였다. 소황제가 되신 거예요. 장수태양은 대황제신 거고, 연정을 북위로 보내서, 연정, 이게 벼슬아치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북위로 보내서 예물을 보냈다. 왜 보냈냐? 장태자, 장수태양의 아들 중에 장태자가 있는 겁니다. 장태자가 곧 북위의 공주와 혼인하기 때문입니다. 장수태양 79년 12월, 제79년이고요. 장수왕이 붕어하셨다. 이게 나이를 한 살 빼야 되네요. 제2에서 한 살 빼야 돼. 98세의 나이로. 자, 79년 겨울 12월에 왕이 세상을 떠났다. 나이가 98세였는데 이름을 장수태양이라 했던 게 삼국사기 기록입니다. 검은 것은. 북위의 효문제가 이를 듣고, 자, 이 내용 중에 삼국사기 이건 잘 기록했어. 흰색 위모관과 3대 시미를 지어 있고 동쪽 교회에서 애도식을 교행하였다. 또한 알짜복야 이한상을 보내 거기 대장군, 태부, 요동군, 개국공, 고구려왕을 추증하여 책립하고 시호를 강의라 하였다. 뒷부분은 뭐 시호 내렸다는 얘기인데, 자, 북위의 효문제, 유명하죠. 효문제. 세계사기를 또 우리 외우지 않습니까? 그 효문제가 장수태양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흰색 관을 쓰고 머리에 삼배를 입어. 삼배를 깊게 지어서 입어. 두껍게. 그리고 동쪽 교회에서 애도를 향해. 제가 그걸 했다는 얘기야. 이게 뭔 뜻이겠어요? 천자국의 천자님이 돌아가시니까 제후가 슬피 운 거야. 거꾸로 북위 왕이 죽었다고 고구려 태왕께서 이렇게 하진 않아요. 죽었구나, 슬프구나. 누구 저기 가서 조문해라, 아들. 이런 식이지 이렇게 애도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 요 기록을 보면 그동안 기록은 거꾸로 북위가 황제인 것처럼 삼국사가 기록했지만 여기에 진짜 진실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핵심이 다 북의 효문제가 북의 왕이 장수태양 돌았던 얘기를 듣고 삼배 옷 입고 하얀 관을 쓰고 슬프게 통곡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고구사 초량 내용을 보겠습니다. 장수 59년 491년 12월 7일 상이 황산의 행궁에서 붕어하셨다. 이 즈음 쿤눈이 닷새나에서 임금이 돌아가셨는데 닷새나 내렸습니다. 닷새나. 참. 길이 모두 끊겨 있었다. 15일 감국 라운이 황산 행궁에서 즉위하였다. 공병들은 큰 눈으로 길이 끊겨 참석하지 못한 이들이 태반이었다. 이렇게 해서 라운 문자명 태양이 즉위한 겁니다. 자, 장순태양이 이때 98세의 나이로 돌아가십니다. 광개토 태양 3년 394년에 태어나셔서 장수태양 79년 491년에 사망하십니다. 98세의 나이로 총정리하겠습니다. 장수태양 마지막 세 번째 정리, 원년부터 79년까지 장수태양 영토 변경에 대한 거를 다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즉위입니다. 생년은 광개토 태양 3년 394년 2월에 태어나시고요. 즉위는 삼국사하기는 413년 10월에 즉위하고 고구리사 초략은 414년 8월에 즉위합니다. 즉 삼국사기는 20세에 즉위하고 고구리사 초략은 21세에 즉위합니다. 근데 이용바스의 친삼국사는 삼국사기를 원전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20세에 즉위한 걸로 합니다. 이 북위와 북연을 송등을 다 굴복시킵니다. 북위를 굴복합니다. 기록이 나오죠? 여기 나온 연도는 제위년입니다. 장수 9년 420년 북위의 한란을 처로 삼고요. 10년 북위의 잃어버린 역사를 또 알려줍니다. 자, 두 번째 평양, 안평의 새 궁궐로 이거입니다. 이건 15년, 제15년 427년이고요. 동왕송 북은 안평 지역에 신궁을 짓고 이거합니다. 이때 평양소로 옮긴 게 아니라 안평이 새로운 평양이고요. 이 평양송으로 옮겼던 건 언제냐면 고국 원한 때 옮깁니다. 자, 3. 24년, 제24년이고요. 북연 땅을 나눠 가집니다. 북위가 북연을 공격하자 북연 땅을 북위와 고구려가 나눠 가집니다. 북연은 고구려의 군으로 전략하고요. 자, 26년 북연이 망함. 자, 북연이 풍홍, 북연의 왕과 유일영 송태조가 상통해서 송이 고구려 공격하려고 평가갑 황하죠. 정박시켰다가 장수태양이 용기 등 장군들을 보내서 이를 처부순 후 풍홍을 죽입니다. 이때 북연이 망합니다. 3. 백제 정벌. 그래서 제29년 441년에 비유 백제왕을 정벌하기 위한 책략을 준비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 52년 장수태양 제52년에 간첩 도림을 백제로 보냅니다. 그리고 60년 도림이 계로왕을 낭비하게 만들고요. 자, 거의 10년에 걸쳐 낭비합니다. 63년 제63년이죠. 475년 9월 백제 도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이때 계로왕이 돌아가십니다. 권략승계 및 붕어 네 번째 72년 제72년이죠. 480년에 황손 손자조 라운이 감국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79년 12월에 장수태양이 98세의 나이로 붕어하십니다. 자, 이렇게 장수태양 위대한 고구려의 위대하신 임금님의 영토 변화를 다 같이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고구려의 영토가 어마어마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